오늘은 예술인부터 잠자리까지 기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기생을 생각하면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직업이라는 인식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 기생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떠올리는 기생의 이미지는 영화나 드라마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죠. 본래 기생은 신분적으로는 천민 출신이었지만 교양 수준이 높았고 사회적으로 예술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유녀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기생은 유녀보다 더욱 보수적인 직업이었죠. 유녀에 대해서는 채널의 3부작으로 만들어 놓은 유녀 우일한 게이샤 영상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는 엄격한 유교 성리학 사회였죠. 그래서 성을 사고 파는 것이 금기시되었고 기생은 국가 행사에도 동원되는 사람들이었기에 성을 사고 파는 여인을 동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2패 기생은 음지에서 몰래 성을 사고 팔았고 3패 기생은 아예 대놓고 업으로 삼기도 했으나 조선시대 당시의 기생에 대한 이미지는 오늘날의 예술인 혹은 연예인과 가깝죠. 기생이 잠자리를 함께한다는 인식이 생기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 이후부터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인 1935년 서봉총 금관 모독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죠. 일본의 고고학자 고이즈미 아키오는 기생을 일본의 유녀와 같이 매춘부와 같은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한민족의 문화를 폄하하기 위해 술집에서 만난 평양 기생을 박물관으로 데려와 경주 서봉총에서 출토된 신라 금관과 금제 유물을 착용시키고 사진을 찍었죠. 물론 우리의 유물을 함부로 다룬 것도 문제이지만 금관을 모독한 사실은 당시 신문기사에도 보도되어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국민들이 큰 반향을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일제에 의해 기생들은 한낱 매춘부같이 변한 것이었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기생의 본래 모습은 상당히 변질되었지만 조선시대의 기생은 훌륭한 예술인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뛰어난 문예작품을 남긴 홍란이나 임해창 같은 기생들이 있죠. 기생은 삼국시대부터 유래되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쳐 1970년대 말까지도 존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기생의 대표적인 특징들은 성리학이 자리 잡은 조선시대 이후에 확립된 것들이죠. 기생은 몸을 사고 파는 여자라는 뜻이 아닌 일반적으로 잔치나 술자리에서 흥을 돋우는 직업을 가진 여자를 뜻했습니다. 그리고 관아에 소속된 관기와 민간에서 활동하는 민기로 나누어졌죠. 기생은 말할 수 있는 꽃이란 뜻의 해어화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생이라는 단어는 생각보다 넓게 사용되었는데 약방에서 일하는 의녀는 약방 기생으로 불렸고 상방에서 바느질을 담당하는 여자 또한 상방 기생으로 불렸죠. 조선시대 기생들의 기본 신조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매창 불매음이었습니다. 매창 불매음의 뜻은 노래를 팔지언정 몸은 팔지 말자였죠. 조선 성종 시절에는 특히나 엄격하게 기생의 매춘을 금지했습니다. 성종 시절에 더 엄격했던 것이지 조선시대에는 언제나 성을 사고 파는 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매춘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죠. 성을 사고 판 것이 발각되면 노비가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양반도 기생과 잠자리를 한 것이 발각되거나 상중 혹은 전쟁 같은 국가 위급 상황에 기생과 어울리면 벌을 받았죠. 관직에 있는 사람은 관직에서 쫓겨났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기생은 어떤 일을 하는 존재들이었을까요? 기생이 되려면 춤, 노래, 기약, 학문 등 다방면으로 능통해야 했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다 보니 유교적 지식을 함양하고 있어야 했으며 정조관념 또한 존재했죠. 외모도 중요시되었지만 외모보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기의 실력과 눈치와 화술이었습니다. 특히 높은 사람들을 상대하려면 단순히 얼굴이 빼어난 것만으로는 부족했죠. 높으신 분들은 말이 통하는 여인을 원했으니까요. 기생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예술인에 가까웠기 때문에 기생이 되려면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기생 학교인 교방이 있었고 한양 기생들은 궁중의 음악과 무예를 담당하던 관청인 장학원에 소속되어 교육을 받았죠. 보통 기생이 되려는 아이들은 7에서 8세의 기생 학교에 들어가 4일에 한 번씩 악기와 춤을 배웠습니다. 일종의 방학도 있었죠. 5월부터 7월까지 그리고 11월부터 1월까지는 쉬었습니다. 학교에 나가지 않는 날은 천민 특성상 생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많았죠. 기생은 학교에서 본인이 스승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정한 스승을 통해 춤과 악기를 배웠죠. 특이한 것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일정 수준의 실력에 도달하지 못하면 스승 또한 국가에서 벌을 주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자뿐만 아니라 스승도 부지런히 가르치고 배워야만 했죠. 춤은 모든 기생이 의무적으로 배워야 했고 악기도 하나 이상 필수로 다루어야 했습니다. 악기는 주로 당비파, 현금, 가야금이나 향비파, 해금, 대금, 소금 등 다양한 악기를 취급했죠. 악기에 재주가 있으면 최대한 많은 악기를, 재주가 없으면 한 악기를 집중적으로 공략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국가에서 국가 돈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시험을 쳤는데 능하지 못하면 벌을 받았고 아예 실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집으로 돌려보냈죠. 외모가 부족하거나 화술이 부족해도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기생학교 중에서도 특히 장학원에서 관리했던 기생들은 모두 일정 수준의 외모와 실력을 유지하였죠. 보통 양반들을 상대하다 보니 화술과 판소리, 악기와 춤뿐만이 아니라 선비들이 배워야 하는 말타기와 유학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조선 아녀자들은 옷과 옷감, 옷의 색깔, 장신구를 제한받았는데 기생은 비교적 자유로웠죠. 이렇게 힘들고 험난한 기생 수련 과정이 끝나면 이제 실전에 투입되었습니다. 다만 투입되기 전에 한 가지 과정이 남아있었죠. 바로 급을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 수능으로 치자면 1등급, 2등급 나누는 것처럼 말이죠. 기생은 크게 급별로 1패 기생, 2패 기생, 3패 기생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급에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 또한 제한되었죠. 1패 기생은 최고의 기생 등급으로 주로 왕족과 고위 관료와 같은 최상류층과 교류했습니다. 그만큼 실력이 출중했고 풍부한 교양과 지식을 갖고 있었죠. 기생 중에서도 최고들, 악기와 춤은 물론 외모까지 출중한 기생들이었습니다. 궁중에서도 국가의 행사나 연회 때 1패 기생이 동원되었죠. 물론 신부는 기생이기 때문에 천민이지만 교양이 높고 궁궐에 출입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사실상 양인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운이 좋아 임금의 선택을 받으면 관직을 받아 옥당기생이 되기도 했죠. 옥당기생은 관기 중에서 관작을 받은 자로 특권층이었습니다. 사실상 기생으로 될 수 있는 최고의 기생이었죠. 1패 기생은 어느 정도 재산을 쌓을 수도 있었고 소수이기는 하지만 유난히 뛰어나거나 관리를 잘한 1패 기생은 양반보다 더욱 많은 재산을 가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돈 많은 기생이 가난한 젊은 선비를 도와주었다는 기록도 있죠. 그래도 유교 국가인지라 사회적인 취급은 좋지 못했습니다. 본래의 신분인 천민처럼 취급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상류층 여인 수준은 아니었죠. 초기의 관기는 모두 1패 기생 취급을 받았으나 조선 후기가 되어서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1패 기생이라 불리지 않았습니다. 1패 기생에 못 미치는 기생은 2패 기생으로 분류되었죠. 2패 기생은 1패 기생과 같이 춤과 악기를 다루었으나 춤과 연주의 화려함은 1패 기생에 비하지 못했습니다. 입고 다니는 옷도 1패 기생과 많은 차이가 있었죠. 1패 기생이 궁궐에 드나들며 최상류층과 교류했던 데 반해 2패 기생은 주로 관아나 재상 등을 상대했고 간혹 양반들을 상대하기도 했습니다. 1패 기생보다 못하다고는 하나 2패 기생도 상대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높은 신분이나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천하게 취급받지 않았죠. 사서에 남아있는 고급 기생의 기록 대부분이 2패 기생에 해당합니다. 이들도 개인 재산을 축적해 자기 집이 있는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앞에서 기생은 관기와 민기로 나누어진다는 말 기억나시나요? 관기와 민기로 나누어지는 기생이 바로 2패 기생입니다. 1패 기생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2패 기생은 은밀하게 성을 사고 파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죠. 1패 기생도 2패 기생도 못된 기생은 기생의 최하 등급인 3패 기생이 되었습니다. 주로 창기라 불렀으며 상위 기생이 할 수 있는 기무는 3패 기생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었죠. 3패 기생은 기생학교인 교방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주로 술집에서 낮은 수준의 잡가나 민요를 불렀고 사실상 성을 사고 파는 일을 업으로 삼았죠. 오늘날 영화나 사극 등의 매체에서 다루는 기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들도 돈이 많은 평민이 아니라면 쉽게 접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죠. 일반 서민을 상대로 성을 사고 팔았던 여인들은 들병이 사당패 유녀라 불렸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성을 사고 파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했지만 양난을 거친 후 사회적 질서가 문란해지면서 사실상 방치했죠. 조선 후기 기록들을 보면 여기서는 말하지 못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2패 기생까지는 취급을 좀 해주었으나 3패 기생은 양반들의 놀이개였죠. 미디어를 보면 모든 기생이 양반의 놀이개로 묘사되기도 하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양반들은 기방을 갈 때 꽤 엄격한 예절을 지켜야 했죠. 기방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금기들이 있었고 금기를 지키지 않거나 기생을 상대로 실언을 한다면 기방에서 벌을 주기도 하고 심하면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기생은 1패와 2패 기생들에 해당하는 말이죠. 기생에게 꽃을 주는 행위도 금기시되었습니다. 기생을 해오하, 즉 말하는 꽃처럼 여겼는데 기생에게 꽃을 주면 기생을 기만하는 행위로 보았기 때문이죠. 1패와 2패 기생은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대우를 받아 천민 출신이었지만 양반의 첩으로 결혼도 하고 집과 가정을 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3패 기생은 조선 사회에서 결혼을 하거나 가정을 꾸리기 어려웠죠. 슬픈 이야기는 피임에 대한 개념이 약했던 조선시대 기생은 양반의 사생아를 낳는 경우가 많았고 아이들은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 천민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힘든 인생을 살았죠. 3패 기생을 제외하면 천민이지만 고급 예술인의 이미지였던 기생은 조선 후기와 일제강점기 시절이 되어 변화하게 됩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시기 초대 조선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법적으로 육아업 창기취체 규칙을 제정해 일본의 육아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생은 일본의 유녀와 같이 성을 사고 파는 여인들이라는 이미지로 격화되었죠.
당시 일본은 성을 사고 파는 것이 합법이었습니다. 기생도 유녀화되면서 음지에서 하던 것들을 합법적으로 하게 되었죠. 그리고 각 지역에 일종의 기생조합인 권번을 두어 허가제로 기생들을 관리하였습니다. 권번은 일종의 중간다리 역할이었는데 기생에게 음악과 악기를 가르치는 동시에 요정 출입과 화대를 관리했죠. 일본은 권번에서 3년간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하여 기회증을 받은 기생만을 일패기생으로 인정했습니다. 권번은 주로 일본인이나 친일파가 경영했죠. 이전의 영상인 유녀와 게이샤 그리고 오이란 영상에서 나왔듯이 이때는 일본의 유녀들도 상당히 혼란한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활동하는 유녀들이 조선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았죠. 현재 서울 중구 쌍림동인 신마치와 명동인 혼마치가 공창 지역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녀들은 신마치와 혼마치에 정착했습니다. 유녀들이 정착했다는 것은 공급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죠. 권번의 위세와 규모도 유녀들이 들어오면서 작아졌습니다. 줄어든 돈과 말도 안 되는 취급에 예술인 대접을 받았던 기생들은 반발하기 시작했죠. 훗날 3.1운동의 평양기생과 진주기생은 우리는 일본의 매춘부가 아니다 라는 구호를 외치며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진주기생들은 임진왜란 한 당시 농계의 충절을 따르자며 일본 경찰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항하기도 했죠. 하지만 일제강점기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기생은 일본의 유광 문화에 동화되었고 변질되었습니다. 그래도 권번은 유지되었죠. 당시 권번은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 전통 예술을 계승하는 유일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방 이후에 많은 국악인이 일제강점기 권번 출신이죠. 이때부터 기생은 점점 사라져갔고 다양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서양 의학이 들어왔을 때 조선의 여성들은 유교 문화로 인해 남자를 간호하는 것을 꺼렸는데 남자의 몸에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만지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던 기생들이 서양식 병원의 간호사로 많이 갔죠. 권번 정책은 일제 말기까지도 지속되었으나 한민족 전통문화를 말살하려는 일제의 정책과 전쟁의 영향으로 1942년 폐지되었고 법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남은 기생들은 예능인이나 대도시의 요정으로 가게 되었고 몇몇은 음지에서 성을 사고팔며 살아갔죠. 광복 이후 6.25 전쟁을 거치며 기생은 요정에서 일하는 여성을 의미하게 되었고 70에서 80년대 이후에는 기생이라는 표현도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예술인부터 매춘부까지 기생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